여러분, 혹시 친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싸움 하신 적 있으신가요? 술자리에서 했던 농담 한마디가 다른 가정에 분란을 일으킨 경험은요? 지금 이 질문에 마음이 불편해지신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말실수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의 70%가 자신의 말이 원치 않게 퍼져 인간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신뢰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를 망치는 6가지 치명적인 말실수들을 알려드립니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너무 많이 노출하는 것부터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전달하는 것까지, 이런 작은 말실수들이 어떻게 소중한 인연을 망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피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상상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더 신뢰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자기 사생활을 말하지 마라입니다. 자기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주변 사람에게 노출시키게 되면 난처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0세 김만수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와는 요즘 대화도 줄고 웃음도 뜸해졌죠. 사소한 일에도 부딪히고 서로 말수를 아끼게 된 지 오래입니다. 며칠 전 또다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김 씨가 먼저 참지 못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동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죠. 술이 몇 잔 돌자 그동안 쌓였던 부부간 불만이 슬슬 입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만수 씨가 말합니다. 요즘 집에 있어도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밥만 먹고 각자 방에 들어가 대화도 없고. 우리는 부부 같지가 않아. 부부관계 그런 건 끊긴 지 오래야. 그냥 같이 사는 룸메이트지 뭐. 김 씨는 그냥 푸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인데 뭐 어때? 하지만 그 말들은 결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친구 한 명의 칠순잔치에서 그 말이 문제로 돌아옵니다. 잔치 자리엔 김 씨 부부가 함께 초대됐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이라 아내도 나름 신경 써서 차려입고 나왔죠. 처음엔 화기애애했지만 식사 중 들려온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형수님은 항상 품이 있으셔. 우리 집은 뭐 밤에도 옆에서 나를 힘들게 난리인데 형수님은 그런 거 없으시니까 참 조용하겠어요. 안 그래요, 형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말 속에는 김 씨가 흘린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피식 웃었고 김 씨는 얼어붙은 듯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날 잔치는 조용히 마무리됐고 두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내의 포문이 열렸죠. 당신 내 얘기 그 사람들한테 했어? 무슨 소리야? 왜 모르는 척해? 내가 뭘 안 했고 뭘 안 한다는 얘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당신 나를 무슨 웃음거리로 만들고 다녔어? 그걸 술안주로 삼아놓고 지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앉아 있겠다고?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술자리에서 흘린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던 겁니다. 그날 밤 둘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존엄이 무너지는 싸움, 감정이 아닌 신뢰가 깨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밀은 밖으로 나가면 소문이 되고 부부의 일은 남에게 닿는 순간 무기가 된다. 또 논어에는 이런 말도 나오죠. 말은 화를 부르고 입은 사랑도 찢는다.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은 말 한마디가 되레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체면,
자존심, 관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는 하소연이 다른 사람에겐 가십이 되고 당사자에겐 배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부부 침실의 일을 남에게 말하지 마세요. 깊은 사생활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부부의 이야기. 그건 함께 지켜온 삶의 존중이자 말로 쉽게 흘려선 안 될 신뢰의 영역입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결국 내가 가장 지켜야 할 사람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오늘 잠시 입을 다물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침묵이 당신의 사랑을 지키는 최고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자기 자랑을 하지 마라입니다. 친구들 만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김영희 씨는 올해 63세. 젊은 시절에는 대기업에 다녔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을 나와 다들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죠. 은퇴 전에는 소형 상가 건물 하나도 마련했으니 겉으로 보기엔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해왔고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자녀는 어디 다니고 사돈은 어떤 사람인지, 최근엔 리모델링 후에 상가 임대료가 2배가 올랐다는 말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톡방에서 대화가 줄고 모임에서도 그녀의 말에 웃어주는 사람이 점점 줄었습니다. 결국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영희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 들어봐. 나는 너랑 얘기하면 자꾸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 너의 얘기 들으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 우리 중엔 힘든 사람도 있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늘 네가 얼마나 잘 됐는지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너랑 말 섞는 게 점점 힘들어져. 다들 그 얘기하더라. 너랑 있으면 편하지가 않다고. 그 말을 듣고 김영희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냥 사실을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겐 비교가 되었고 상처가 되었으며 위화감을 준 말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자랑하지 않는다. 공이 있으면 감추고 말은 겸손하게 하여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이쯤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습니다. 누군가의 자랑은 나도 모르게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라는 비교와 열등감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은 상대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땐 한 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말을 전할 땐 사실보다 분위기를 먼저 읽고 내 이야기를 꺼낼 땐 정보보다 공감을 먼저 전하는 게 지혜입니다. 잘난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대화고 사람을 얻는 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자기 약점을 말하지 마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슴에 품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특히 아픔이나 상처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때로 우리의 정체성 일부가 되기도 하고 평생 감추고 싶은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67세 조민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퇴 후에도 단정한 인상과 유쾌한 성격 덕분에 라이온스 클럽 모임에서 늘 환영받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말도 잘하고 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민재 씨도 인생에서 누구에게도 꺼내기 힘든 깊은 상처 하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랜 세월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에 시달렸습니다. 가정을 돌볼 힘도 정신도 모두 잃어버린 채 가족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결국 민재 씨가 20대 초반이던 어느 겨울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민재 씨는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결혼 후 가족에게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말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민재 씨는 평소보다 잔을 몇 잔 더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웃고 떠들던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술 기운이 돌고 이야기의 깊이가 내려가면서 민재 씨 마음속 깊은 바닥에 눌러둔 기억 하나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이성으로 눌러온 게 아니라 세월에 지쳐 느슨해진 감정의 틈으로 스며든 오래된 고백의 충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꽁꽁 묶어둔 그 이야기가 그날 처음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오랜 세월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았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가슴속 깊은 사연을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쩌면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다는 인간적인 외로움과 허기가 말보다 먼저 터져나온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민재영 아버지 말이야. 정신병 앓다가 자살하셨다던데. 에이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 그래서 가끔 이상한 말 하고 돌발 행동하는 거였군. 저 양반도 정신병 또라이 짓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군. 누군가의 조롱 섞인 목소리, 웃음, 그리고 잔을 부딪히는 소리. 이런 소리가 민재 씨의 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조민재 씨는 자신이 그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던 친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해명이 아닌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민재 씨는 담담한 얼굴로 물었고 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자신은 구체적으로 말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분위기상 사람들이 눈치챈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입을 열었는지, 누가 자신의 아픔을 흑밋거리로 만든 건지, 누가 그 조롱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모두 명확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 씨는 그 친구와의 관계는 물론 함께하던 사람들과의 인연까지도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단톡방에서는 말없이 퇴장했고 매주 나가던 골프 모임에도 더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몇십 년간 신중하게 다져온 인간관계는 그날의 말 한마디로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건 신뢰였고 함께 쌓아온 시간조차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은 칼보다 예리합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가 가볍게 흘리는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정사, 특히 치부나 흉이 되는 이야기는 친밀함의 상징이 아니라 언제든 공격의 도구로 바뀔 수 있는 칼날입니다. 가깝다고 오래 봤다고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입을 다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옛 성현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깊은 상처일수록 드러내는 순간 흉터로 남는다. 그 상처는 내가 품고 있을 땐 단지 아픔이지만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부터 나를 규정하는 낙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낙인은 한 번 찍히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만 멈추세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말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만 간직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누구를 만나든 이런 말 하지 마라 내용 중 본인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남에 대해 말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네 번째는 남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비밀은 말하는 순간 더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 비밀이 남의 사생활이라면 입을 열기 전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그 비밀이 충격적이거나 흥미로울수록 더욱 그렇죠. 하지만 남의 비밀은 그 무게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67세 정인숙 씨가 겪은 씁쓸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왜 남의 비밀을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되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인숙 씨는 오래전 퇴직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말썽을 부릴 성격도 아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운동을 마친 뒤 저녁 자리에 모였습니다. 술 한 잔씩 들어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한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부부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둥, 남편 쪽에 문제가 있다는 둥. 정인숙 씨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전 바로 그 집 아내와 단둘이 차를 마시다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고 아이들 때문에 참고는 있지만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자기만 알고 있어야 할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날 저녁 자리의 분위기였죠. 이미 주변 사람들이 그 소문을 알고 있는 것 같았고 그저 나도 들은 적 있다는 식으로 가볍게 끼어든다는 마음으로 그 비밀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가슴속 깊은 비밀을 분위기에 휩쓸려 입 밖에 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로 그 얘기는 돌고 돌았습니다. 누가 직접 말했다는 건 아무도 몰랐지만 모임 사람들 사이에서 그 집 남편의 부정한 이야기는 이미 기정사실이 됐고 그 부부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칠 뒤 인숙 씨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네가 말한 거지?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걸 왜? 됐어. 너 아니면 알 수가 없거든. 네가 입을 열지만 않았어도 이 일 때문에 우리 집은 이제 끝장났다고. 그날 이후 그 친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문화센터 모임에서도 인숙 씨는 자연스럽게 소외되기 시작했죠. 정인숙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그때는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 가볍게 말했을 뿐인데. 근데 그 한마디가 사람 하나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은 비밀을 말한 사람보다 그 말을 옮긴 사람을 더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배신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의 비밀을 들었다면 그건 짐이지 무기가 아닙니다. 입을 다물면 친구를 지킨 것이고 입을 열면 친구도 잃고 내 신뢰도 잃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직접 말한 건 아니고 이미 다들 알고 있던 얘기였어. 난 그냥 들은 걸 얘기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남의 비밀은 그 사람이 직접 말하지 않은 이상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걸 한 번이라도 어기면 상대의 인생을 흔들 뿐만 아니라 내 인간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동양고전인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은 깊이 파고들지 말라. 그것은 그 사람을 망치고 결국 너 자신을 외롭게 한다. 남의 비밀을 말한다는 건 그 사람을 헐뜯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신뢰를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말 한마디가 평생의 친구를 끊게 만들고 내 평판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제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65세 이남수 씨가 목격한 실제 모임 속 사건을 통해 험담의 무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남수 씨는 퇴직 후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함께하며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 모임엔 오정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가끔 누군가의 뒷이야기를 꺼내며 관심을 끌던 사람이었죠. 오정수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요즘 박 회장 안 보이지? 들리는 얘기로는 부인이 짐 싸서 친정으로 갔다고 그러던데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 사정이 복잡한가 봐. 또 어떤 날은 김 선배 말이야.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아들 문제로 꽤 골치 아프대. 직장은 3번째 실패했다지 뭐야. 그런 이야기들이 들릴 때면 사람들은 웃으며 넘기기도 했고 때론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남수 씨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남 얘기를 저렇게 쉽게 해도 괜찮은 걸까? 저 입을 통해서 혹시 내 이야기도 저렇게 돌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어느 날 남수 씨가 몸이 안 좋아 한동안 모임에 나오지 못한 사이 정수 씨가 이런 말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남수 형 요즘 골골대는 거 아냐? 전에 병원 갔다던데 암에 걸린 거 아니야? 그 말이 돌고 돌아 남수 씨 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보, 정수 씨가 당신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남수 씨는 정수 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수야, 내가 언제 병이랬냐? 그 얘기 왜 하고 다녔니?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책임했습니다. 형, 그냥 뭐 사람들이 궁금해하길래 대충 넘어간 건데 뭐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수 씨는 더 이상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따로 찾지도 않았습니다.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올라와도 그에게는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조용히 모임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수 씨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잃게 만드는 건 화가 아니라 입이더라. 말로 사람을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순식간이다. 험담은 듣는 순간 자극적이고 흥미로울 수 있지만 그 말이 돌아와 당신을 찌를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것은 곧 나의 허물을 드러냄이라. 남 얘기 한마디로 우쭐해진다면 그 우쭐함은 곧 당신을 외롭게 만들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당신이 한 말 중에 누군가를 깎아내린 말이 있었다면 그 말을 오늘로 멈추시길 바랍니다. 침묵은 때론 최고의 지혜이자 당신의 체면을 지켜주는 갑옷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6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캐묻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참 쉽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남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묻는 것입니다. 아들 취직은 됐대? 며느리랑은 잘 지내나? 사위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꺼내지만 상대는 속으로 불쾌하다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겁니다. 난 그냥 안부 차원에서 물어본 건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호기심은 금세 간섭으로 바뀌고 정으로 건넨 말도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마다 지키고 싶은 선이 있고 그 선을 자꾸 넘다 보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속으로 선을 긋게 되죠. 게다가 자꾸 묻다 보면 말실수가 따라옵니다. 묻는 김에 내 생각을 보태게 되고 어느새 나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은 남편이 바깥으로만 도는 것 같더라. 아들 대학은 기대보다 못 갔다더라. 이런 말 한두 마디가 조용히 퍼지고 결국 남 얘기 잘하는 사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판이 생기게 되죠. 그 말이 언젠가 내 귀에까지 다시 들려올 때 이미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건 이런 말들이 언젠가는 내게도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남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졌던 만큼 사람들도 내 얘기를 궁금해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도 아들 문제로 속 썩고 있대. 그 부부도 사이가 안 좋다더라. 과거에 내가 했던 말과 시선이 거울처럼 내 삶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조심해야 해. 무슨 말도 못해. 말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 곁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한 번쯤은 웃으며 넘겼던 질문도 2번, 3번 쌓이면 결국 불신의 씨앗이 되기 마련입니다. 침묵이 길어지고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 날엔 문득 왜 요즘 저 사람이 안 보이지? 하게 되죠. 관계는 그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예전 사람들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남의 집안 사정을 묻는 자, 스스로 집안에 재앙을 들인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남의 사정을 캐묻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품격과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입은 쉽게 열리지만 신뢰는 단단하게 닫힙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고 지내면 우린 언제든 관계를 스스로 망치는 실수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사생활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것도 더 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묻지 않아도 들을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묻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그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만나든 이런 말 하지 마라의 6가지 핵심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본인에 대한 이야기로는 첫째, 자기 사생활을 말하지 마라. 둘째, 자기 자랑을 하지 마라. 셋째, 자기 약점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남에 대한 이야기로는 넷째, 남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마라. 다섯째,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6째, 남의 사생활을 캐묻지 마라. 이 모든 이야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이자 때로는 그 다리를 무너뜨리는 도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서 말의 무게는 더욱 커집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많았지만 이제는 한 번의 실수가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의 지혜, 표현보다 절제의 미덕일지도 모릅니다. 옛 현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말이 되길 바랍니다. 말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오늘도 저희 인생은 후반전 채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 지혜와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